네, 이번엔 3종 세트. 네, 무조건 통계 나오면 이 세 개를 풀어야 돼요. 뭐냐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거 중학교 책에도 나오잖아요. 네, 그대로입니다. 네, 분산 구하는 방법만 고등학교에서 조금 수월하게 바뀌어요. 자, 평균은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말했죠, 여기. 자, expectation의 약자 E를 쓰고요. 이렇게 표시해요. 분산은 variance의 약자 V 쓰고요. 이렇게 표시하고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 네. 이렇게 쓰는데 마찬가지로 얘를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네. 이 개념 그대로 들어가요. 제가 말했죠. 자, 다시 개념 한번 볼게요. 자, 내가 1회 시험하고 2회 시험하고 3회 시험하고 4회 시험하고 5회 시험을 봤는데 5점 만점에 얘는 5점 맞았어. 얘는 3점 맞았어. 얘는 2점 맞다가 다시 5점 맞다가 얘는 4점을 맞았어요. 그럼 이제 평균이 나오겠죠? 그러면 평균이 지금 19네요. 19 나누기 이제 5야. 맞출 걸 그랬나? 그쵸. 계산이 좀 힘들어지니까 얘 3점으로 하죠. 얘도 3점 할게요. 그러면 20점이네요. 그러니까 4점. 평균이 4점인 상황에서 자, 4점보다 높은 애는 잘 본 거야, 낮은 애는 못 본 거야 라는 인식은 통계에서 옳지 않은 인식입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우리는 점수를 자꾸 연연하니까 엄마한테 혼나, 엄마한테 아니면 칭찬받아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제가 요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아이펜슬, 네, 이거를 생산하는 어떤 공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기계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어떤 공정을 거치든지 간에 일정 무게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A 공정 라인을 거치면 평균 무게가 7g 정도 나오는데 B 라인을 거치면 6.99g 정도가 나온대요. C 라인을 거치면 자, 근데 얘는 9g이 나온대요. 자, 그러면 얘가 잘못된 거예요. 얘가 조금 0.01 차이 나더라도 얘는 괜찮은 거, 얘는 벗어나니까 나쁜 값. 그래서 평균 7이라는 것보다 더 많다 적다의 개념이 아니라 더 많이 벌어지냐 적게 벌어지냐가 통계값으로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의 개념이 돼요. 그래서 많이 평균으로부터 멀어지고 들쑥날쑥한 자료들을 보통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정도를 계산하는 걸 매우 좋아하는데 그게 분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평균을 아는 상황에서 편차를 구합니다. 이게 플러스 1점, 얘는 4점에서 마이너스 1점, 얘는 마이너스 1점, 플러스 1점, 그 다음에 0점인데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얘는 의미가 없어요. 평균으로부터 1 정도 떨어졌어 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마치 절대값처럼. 그래서 부호의 개념을 없애주기 위해서 제곱을 합니다. 편차를 제곱을 한 다음에 이거를 마치 평균 내듯이 5개로 나눠요. 그럼 이게 분산이 됩니다. 아, 평균이 이 정도 떨어져 있구나. 평균이 4점인데 내가 갖고 있는 시험지의 점수는 이 정도 떨어진 점수네 라는 판단이 분산이고요. 근데 이건 사실 제곱을 하면서 뻥튀기가 됐잖아요. 값이. 그래서 다시 이 값에 루트를 씌워요. 이게 그래서 표준 편차가 됩니다. 표준적으로 떨어진 편차. 자, 근데 중학교 때는 일일이 다시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편차도 계산을 하고 편차를 일일이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다 제곱해서 구했잖아요. 물론 자료값이 5개면 일일이 제곱하는 거 나쁘지 않겠지만 재료값이 막 10개야, 100개야. 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누군가가 다 증명을 해놨어요. 해놨더니만 자,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네, 이제 사자성어 하나 나옵니다. 반드시 외워주세요. 저는 꼭 외우라고요. 재평, 평제. 어떻게 하냐면 제곱의 평균을 구하시고요. 평균의 제곱을 빼면 이게 분산을 아까처럼 계산한 거와 같은 결과가 나와요. 네. 자, 요 증명도 할 수 있긴 있어요, 우리. 근데 뭐 증명을 기억하는 친구는 거의 이제 없고 하긴 해야 되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다른 것도 알려주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재평평제에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제평, 평제. 네, 요것만 하나 조금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제가 문제로 가볼게요. 여기 요 말. 그냥 진짜 왕별입니다. 제평, 평제.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약간 그 얘기를 해주자면 편차를 제곱해가지고 다 곱해가지고 다 더해봤더니 이걸 정리하니까 이 식이고 이거 되더라 이거예요. 네, 평균을 제곱해서 자 했더니 여기가 이거잖아. 자기가 갖고 있는 값 이거 빼 평균을 그러면 이 편차를 편차죠. 그거 제곱해 얘 했어. 시그마 다 전개했어. 이거야. 네, 맨 끝에 자,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걸로 하나하나 다 구해보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평균 expectation의 약자 요거는요. 그냥 이제 곱하기만 하면 돼요. 나누기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비율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얘랑 곱해요. 5분의 2. 얘랑 곱해요. 10분의 9. 얘랑 곱해요. 5분의 8. 네, 요거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 3이래요. 네, 계산 잘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드디어 나옵니다. 제곱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곱을 한 거에 평균 계산하듯이 계산하는 거예요. 제곱하고 곱하세요. 10분의 1. 제곱하고 곱하세요. 5분의 4. 제곱하고 곱하세요. 10분의 9, 3, 27. 제곱하고 곱하세요. 16이니까 네, 32. 이거에서 자 뺍니다. 제곱 평균의 제곱을. 네, 이건 답이에요. 다시 제평 평제 이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죠? 그러면 1이래요. 네, 이거 계산 좀 생각할게요. 자, 이거의 루트를 씌우면 네, 맞아요. 표준 편차. 근데 1은 루트 씌워봤자 1이니까 1이죠. 자, 제평 평제 꼭 기억합니다. 네. 자, 근데 지금은 좀 수월했어요. 왜? 표가 나왔거든. 근데 표 이렇게 안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표 계산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볼게요. 앞면이 나오면 100원, 뒷면이 나오면 200원의 상금을 받는데요. 자, 상금의 액수를 x1이라고 할게요. 자, 2번 던질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상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확률 쓸게요. 자, 제일 적게 받는 게 2번 던져서 앞면만 2번 나올 때가 상금이 제일 적겠네요. 200원. 앞면 하나, 뒷면 하나 나오면 300원 받겠죠? 뒷면만 2번 나오면 400원 받겠죠? 얘는 열심히 할 필요 없죠? 자, 동전 2개면 헤드 나오거나 헤드 테일, 테일 헤드, 테일 테일. 요거밖에 없으니까 네, 얘는 4분의 1 앞면, 뒷면. 얘는 앞일 수도 있고 뒤앞일 수도 있어서 2분의 1.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럼 똑같이 계산합니다. 자, expectation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그냥 2를 곱해요. 네, 4분의 200 2를 곱해요. 2분의 300 2를 곱해요. 4분의 400. 네, 계산하면 끝이고요. 자, 다시 제평 평제 갑니다. 제곱해서 갑니다. 200 제곱하면 4만 곱하기 4분의 1. 300 제곱하면 9만 2분의 1. 얘 제곱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막 밑에 거 제곱하고 난리 납니다. 이게 제평. 자, 그다음에 평균 좀 300이었대요. 네. 자, 300. 자, 그러면 얘는 300 제곱을 빼면 이게 표준 편차. 그거에 루트를 씌우면 분산. 그거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얘는 기대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이게 끝이네요. 네. 자, 마찬가지예요. 얘도 박스도 풀어보세요. 네. 자, 표 그려봅니다. 표 반드시 그려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풉니다. 여기까지 풀고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을 할게요. 평균과 분산이 확률 변수가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까지를 하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은데 그쵸?
여기까지 할게요. 자, 내가 2점, 3점, 1점, 5점, 4점 맞은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 얘네한테 3점씩 더 점수를 얹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도 5점이 됐고 얘 6점이 됐고 4점이 됐고 8점이 됐고 7점이 됐어요. 그럼 평균도 어떻게 된다? 네, 올라가요. 평균도 올라간다. 얘 평균은 3점이잖아요. 그럼 얘 평균은 6점으로 올라가요. 똑같이 올라간다. 자, 이번에는 또 무슨 행동이냐면 이번에는 10배로 올려줬어요. 그래서 쓰면 자, 얘는 20점, 30점, 10점, 50점, 40점이에요. 그럼 얘 평균도 뭐예요? 10배가 돼요. 30점. 즉 변신하는 것만큼 변신해요. 자, 근데 자, 벌어진 정도가 분산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한번 볼게요. 덧셈을 한 거에는 편차가 똑같아요. 3점을 기준으로 2점 떨어졌잖아요. 평균 6점을 기준으로 얘도 똑같이 2점 떨어져요. 떨어진 정도가 바뀌진 않는데 10배를 하면 30점이 평균인데 이 친구는 20점 떨어져요. 그래서 배수를 취한 거는 분산과 표준 편차에도 영향을 미친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내가 자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해서 평균을 구했더니 3이래요. 근데 이 확률 변수에다가 3배를 했대요. 그럼 똑같이 평균도 3배. 혹은 이 확률 변수에다가 5점씩 더했대요. 그럼 똑같이 5점이 더해져요. 아니면 두 개를 한 번 할 수도 있어요. 3배 하고 5점 올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3배를 하고 5점을 올리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분산하고 표준 편차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표준 편차가 1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얘를 5점을 올려줬다고 얘가 변하진 않아요. 이거 중요해요. 얘도 여전히 1이에요. 네, 덧셈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근데 내가 2배를 해줬어요. 그럼 얘 똑같이 2배 됩니다. 요게 중요해요. 근데 분산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표준 분석 먼저 한 이유가 있어요. 2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거의 제곱배 4배가 돼요. 네, 여기가 2배면 4배. 표준 편차는 그대로 2배. 덧셈은 분산과 표준 편차에 영향이 없다. 그럼 얘를 볼게요. 자, 얘가 있을 때 너무 넣었네요. 자, 그럼 얘를 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얘의 평균이래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7에다가 마이너스 4배하고 10을 곱하면 네, 평균이 됩니다. 자, 분산은 요것만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변신을 할 때 얘만 영향이 있어서 제곱배. 네, 그래서 16, 32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얘는 다 변한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18.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할게요. 평균은 상관없는데 분산과 표준 편차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도 절대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의 제곱이고, 네, 만약에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하면 루트 2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변신했을 때 마이너스 4를 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절대값 네, 하셔야 돼요. 얘는 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해됐죠? 그죠? 밑에 거 풀어보시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의 분산을 구하면 얘 걸 먼저 다 구해요. 확률은 다 더하면 1이니까 A를 먼저 구하시고요. 구한 다음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변형된 거 네, 얘를 구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A, B, C였으면 얘는 똑같이 4A 플러스 3이고요. 얘는 16B가 되고요. 얘는 4C가 돼요.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자, 이거의 평균을 구하여라. 네. 요거는 어떻게 될까? 요건 좀 이따 할게요.